지금 저쪽에서 이제 슬슬 위기감이 다가고 현타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율이 지난주에 왜 윤석열을 홍준표가 따라 붙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월요일 날 나온 KSOI 조사를 보면 홍준표가 윤석열의 4.2% 추격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25.9, 홍준표 21.7. 근데 이제 여기 맹점은 있죠. 이게 보수 진영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최재형은 특히나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토당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나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게 보수보 적합도 맞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확장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어차피 본선 들어가면 모두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수 후보들한테만 만약에 의사를 묻게 되면 확장성 하나 없는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거죠. 민주당도 그렇게 안 하잖아. 네.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역선택이네 뭐네 상관없다. 다 받아라 해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한 거 아니야. 지금 민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다 그렇죠. 역선택 상관없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김재원도 받았죠. 네. 예. 그 김정은도 지금 그 저기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잖아. 예. 그런데 어쨌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보수 후보 중에는 윤석열보다 홍준표를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고무적일 수밖에 없잖아. 지금 옛날로 따지면은 거의 막 몇십 프로 차이 나던 느낌이 지금 4.2%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권 주자들이 다 같이 막 이구동성으로 그 역선택에 대해서 뭐 어떤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쫄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선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체 모수의 5% 최소 10% 이거 많이 보면 한 7, 8% 정도 영향이 있어야지 그 정도 숫자는 들어와야지 역선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이 경선에 참여하는 전체 모수가 100만 명이라면 최소한 5만 명, 많게는 8만 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5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100만이 워낙 크니까 5만 명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5만 명은 우리가 한눈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직적으로 뭐 역선택을 우리 역선택하고 하러 들어가자. 인터넷에서 댓글 막 달리겠죠. 그 10명 댓글 1000개 달리면은 그 중에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 하겠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선택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대선판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200만쯤 되는 숫자 중에 한 5만 명 있다 그래서 예. 대세에 전혀 지장 없어. 예를 들면 100만 명에 5만 명이면 5%잖아요. 200만 명에 5만 명이면 2.5% 정도 예, 되는 예. 거 아니에요. 대세는 영향 없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어떤 심판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는 게 민주당 사람들은 아닌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쟤네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거기 일반 국민 들어가면 투표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 고도의 갈라치기. 네. 윤석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전화를 하세요. 윤석열한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역선택 반지 조항을 넣어야 전화받지 된다고.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저는 지금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아까 그 표에서 보셨다시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일반 국민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투표 결과 왜곡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는 지금 윤석열하고 최재형하고 둘이에요. 근데 지금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최재형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이따 응답을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혼자가 남아. 혼자 남는데 근데 윤석열이 어쨌든 나머지랑 합쳤을 때 사이즈가 제일 큰 건 사실이에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달래. 근데 최근에 뭐라고 했죠?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방지 조항 없어도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선관위가 이제 만들어졌어? 선관위원장이 누구야? 윤석열은 방금 전까지 그렇게 징징대다가 왜 갑자기 품 넓은 척 하면서 그냥 역선택 방지 조항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정웅원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정홍원 전 총리죠. 전 총리를 지금 윤석열이 사실 이게 저는 전에 정홍원 만났다는 기사가 한번 떴었어요. 저 사람 왜 만나? 그랬거든요. 뭔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은 윤석열한테 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을 해버리게 되죠. 이 사람이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불멸의 총리잖아요. 나간다고 했는데 저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못했다. 세월호 때 예, 총리, 예, 세월호 때 예. 총리인데 이제 나간다고 했는데 뒤에 들어오는 총리가 없어. 예. 계속 잘려. 우리의 그러니까 상징이죠. 그래서 문자로 해고당하고 다시 복귀하고 문자로 해고당하고. 그래서 1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2년을 해. 그래서 2배를 해보려고 불멸의 총리, 죽지 않는 총리라고 불렀던 이 정홍원이가 들어오는데,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그 서울지검 특수일부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해서 윤석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국민의힘 안에서 선관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은 갑자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정홍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밖에는 안 보이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갑자기 멋있는 스탠스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음모론 투척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홍원이 선관위원장 한 이유는 감히 범접 못할 어떤 뭐랄까 그 선배를 갖다 놓음으로써 자기 대신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고요. 윤석열은 그냥 멋있는 척하는 거지. 그냥 자기 지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역선택이 아무리 있어도 네. 약간 통 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정홍원 믿고 그런다 이렇게 저분 좀 큰일 날 분이시네.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음모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정부를 3번 세웠어요. 이제 4번째 세워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이회창이었어요. 근데 이회창이 재수를 해요. 대선 출마를 재수를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을 꺾고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3번째 민주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세요. 상대방이 홍준표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늘의 뜻이 저기서 홍준표가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왜 윤석열이 왜 안 됩니까? 윤석열도 가능합니다. 다리도 유연하고 잘 벌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도 윤석열이 나올 수 있죠. 부동산 공약을 얘기할 때 네. 도리도리를 안 했어요. 아, 지금 고쳤나 일반 보네. 지금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져. 빨리 진도 나갑시다. 음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어쨌건 이 역선택이 논란 자체가 웃긴 거라니까요. 홍준표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도 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요.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확장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왜 그렇게 하느냐. 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해서 보수 후보는 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이제 코밑에서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한 3, 4%가 움직이면서 확장성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정표라는 게 있을 거고 그 3, 4%가 있잖아요.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4%라고 치면 한쪽으로 쏠리면 8%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그렇죠. 쏠리면 예. 표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 넣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받지도 않았다가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신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정치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배신했을 땐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더 극렬히 홍준표나 유승민보다 미워할 거라는 걸 모르고 나왔나? 저쪽 당에 갔으니까 그냥 우리는 모른 척 할 거야가 되나?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상대방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역선택할 만큼 선거인단이 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200만 좀 모았잖아. 예.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 쪽 그 200만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쪽에. 그래서 그쪽은 한 500만 돼. 그럼 선거가 저쪽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5만 명 정도 들어가.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하겠냐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쫄아가지고 지금 역선택 방지정 놓아달라 그러는 거죠. 윤석열은 대인배 코스프레 하는 건데 진짜로 마음이 쫄리죠. 저 사람들이 우리 선거인단에 들어오면 내가 지겠니 하는. 그러니까 대인배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진짜 들어간다면 윤석열을 찍지 않나요?
우리 윤석열이 내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을 찍죠. 그 후보로 나오기를 우리는 예. 바라는데 아예 나와서 위에서 링 위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 야, 이 마음인데. 논리 신박하네 진짜로. 네. 그러네. 네, 링 위에서 죽여버려야죠 아주 그냥. 왜 죽입니까? 팬티만 벗기면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왜 죽입니까? 코코메디 안 했어요? 네. 팬티 벗기면 안 되겠는데? 네. 아, 또 저것도 수준 봐라. 근데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네. 윤석열이 후보로 올라왔으면 좋겠지. 예. 아 솔직히 준표 형 난 무서워요. 오히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사람. 윤석열은 패턴이 있잖아. 아니 근데 이제 확실한 건 홍준표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말이 험해서 그렇지 그 자기 고유의 논리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건 살짝 반대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지. 윤석열이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올려야 된다고. 아이고. 저는 김건희랑 둘이 손잡고 나와서 유세하고 저거 연설하는 거 보고 싶어요 진짜. 윤석열이 어떤 가방, 윤석열이래. 김건희가 어떤 가방 들고 있는지, 어떤 구두를 신는지 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구독해 주시면요. 43만이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43만 좀 채워주세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 말 안 할게요. 아니. 신민은 우리가 이제 재밌자고 하는 거고. 우리 새날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패널 중에 하나죠. 준비도 많이 해오고. 그 재밌자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진작에 받아들여? 아니 제가 말을 안 해야 구독을 눌러주시니까. 아니, 신민의 최고의 단점은 웃음기 없이 속사포처럼 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제동 걸어주면서 시청자분들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컨텐츠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야. 저를 제압하는 건 미다리밖에 없어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몇 명만 지금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 방송 이렇게 합니다. 항상 재밌습니다. 시사와 정치를 예능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좋은 컨텐츠도요 재미없이 하면은 시민처럼 하면은 구독자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왜 너무 재밌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한다는 방송이 된 거잖아요. 신민 동행 채널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광주에 사시는 추원영님이라고 계십니까? 그 페이스북에 글을 멋지게 쓰신 분인데 추원영님 혹시 계시면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새날을 극찬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새날의 구독자가 현재 오프라인상의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의 숫자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날을 굉장히 그 극찬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추원영님 때문에 대선 출마하려고요. 그러니까 다 너무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뭐 반박할 게 없더라고요. 반박을 해야 돼. 대선 출마할 테니까요. 제가 3지대에 나가서 대선 출마를 하고 민주당과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 글의 이게 논지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우리 구독자라고 자랑하는 그 숫자하고 지금 그 새날의 구독자 숫자하고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데 새날의 구독자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광고하거나 뭐돈 들여서 이렇게 억지로 쌓은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나를 쌓아 올린 이런 탑 같은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맞습니다. 그 구독자다 이런 이야기였죠. 야, 그 정확히 보신 게 네. 우리 간해수 공업이야. 예를 들면 엄청 큰 채널에 나가서 채널을 홍보해서 얻은 구독자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이슈 속에서 엄청 출렁출렁해서 뭐 이슈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꾸준히 구독자를 챙기고 있는 게 예. 일종의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예. 이런 지지율은 안 무너집니다. 그냥 민중들과 시청자들과 이재명처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늘어나는 한 명 한 명의 구독자들의 모습. 이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